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이어서 어떤 부분을 이제 공부할 거냐면요. 조선의 중앙관제. 자, 요런 것은 사실 그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부터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에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조선의 중앙관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안 내왔던 부분도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는 사실 각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어렵지 않으니까 요 기관은 뭐를 하고 간단하게 일단 제가 쓴 필기한 부분을 암기하시고,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관에서 이런 일도 하지만 이런 일을 했던 신하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뭐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게 또 추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맨 위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 의정부가 가장 높은 기관이죠. 국정을 총괄했던 기관입니다. 국정총괄. 가장 높은 기관인데, 의정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삼정승 합의제에 의해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3정승이 합의를 해서 뭔가 일을 이제 하자라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을 육조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이 육조는 6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칸이 모자랄 것 같은데 뒤로 좀 빼야겠다. 잠시만요. 육조는 이렇게 더 좀 뒤로 슉 해서 이렇게 6개로 나누죠. 2조 호, 이렇게 나누는데, 자, 2조, 호조, 예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호, 예병, 현공. 자, 펜이 이렇게 잘 안 나와서. 자, 2조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관. 누구에게 무슨 관직을 주고. 나중에 막 붕당의 원인이 됐던 2조 전람 관직, 뭐 이런 것도 2조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호조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됩니다. 호구조사한다.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구조사. 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조세 업무. 예조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사신 접대를 할 때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예의.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의를 갖춰서 외교 업무를 예조에서 했고요. 교육도 여기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한문이잖아요. 병사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병사. 그렇죠. 국방과 관련된 거, 군사와 관련된 일을 병조에서 맡아서 했고요. 국방부 장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조는 형벌. 벌 주는 거, 형벌. 말 그대로 쉬워요. 형벌과 관련된 거. 형벌 업무. 공조는 공사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한다. 무슨 건축공사. 그죠? 건축과 관련된 이런 것들. 궁궐을 짓는다던가, 토목, 건축,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호, 예병, 현공. 사실 지금은 뭐 국방부, 뭐 여성부, 문교부, 뭐 교육부 되게 많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심플하게 6조로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정원으로 넘어갈게요. 구체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설명 다 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정원과 의금부는요, 얘네들은 빨간색 펜이 어딨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왕의 직속기관이라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직속기관이에요. 왕의 직속기관. 그래서 왕의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즉 왕권 강화기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왕권 강화기관. 얘네들의 힘이 세질수록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모를 꾸미잖아요. 그럼 의금부를 끌려가요. 영모를 꾸미다던가 아니면 뭐 국가에 큰 죄를 진다던가 왕이 직접 벌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의금부로 가죠. 연산군 때는 의금부가 엄청 바빴겠죠. 그쵸? 계속 막 죽이고. 근데 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입니다. 왕의 직속 사법기관. 왕의 직속 사법기관 쓰지 말고 그냥 법률집행이라고 쓸게요. 법률집행. 뭐 다른 말로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승정원은 왕명을 전달하기도 하고 왕명을 왔다 갔다 왕명 출납의 업무도 하면서 왕의 뭐 비서죠. 비서 업무. 비서기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시라던가 이런 것들은 승정원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왕의 일거수일투족, 왕이 오늘 기분이 언짢았고 오늘 밥을 뭐를 먹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승정원 일기라고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조선시대에. 그런 승정원 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요도 왕과 가까운 비서기구, 내시들이 있는 그런 내명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승정원 일기가 왕의 그런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을 쓸 수 있었던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사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다른 고려 때의 3사는 그냥 회계였어요. 단순 회계. 뭔가 조세와 관련된 정말 단순 회계였다면 조선시대의 3사는 고려 때와 다르게 언론기관입니다. 3사는 언론기관. 왕에게 직언을 하기도 하고 왕과 이렇게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3사는 조선시대 3사는 언관이라고 그래서 언론기관이라는 게 틀립니다. 고려시대와 다르죠. 자, 3사의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직언을 하고 간쟁을 하는 일을 합니다. 사헌부, 홍문관. 자, 사관원은 간쟁, 그리고 봉박, 왕에게 상소를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간쟁, 왕에게 뭔가 바른 말을 하기도 하고, 봉박은 뭐 잘못된 어명을 이렇게 보이콧하는 거예요. 잘못된 어명을 되돌려보내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마패를 가지고 있는 암행어사 출두 그런 거 하는 거 이제 사헌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찰하는 거. 그래서 사헌부와 사간원을 이 둘을 합쳐서 양사라고도 했습니다. 양사. 칸이 모자라네요. 양사라고도 했는데 다른 말로 대간이라고도 하는데요. 대간은 저기 고려 때도 나왔었어요. 대간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냐면 왕권을 견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상소, 간쟁, 봉박 이것도 왕권 견제죠. 그런데 대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권력은 뭐가 있냐면, 높은 관직에 그런 신하를 임명을 할 때, 왕이 정 5품 이상을 임명을 할 때 얘네들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서경권이죠. 서경권을 대간으로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서경권, 뭐 봉박, 간쟁 요런 것들이 바로 대간이 이제 왕권 견제라는 거죠. 간쟁, 왕에게 뭐 바른 말을 한다던가, 뭐 봉박, 왕명이 잘못되면 안 해 이런 식으로 돌려보낸다던가, 높은 관직에 이게 임명을 할 때 우리 허락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서경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선시대에는 이런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누렸다라는 거. 신하들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왕권 견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대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홍문관으로 넘어가서, 홍문관은 성종 때 집현전을 이어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 좀 교육적인 기관인데, 왕이 어렸을 때, 왕자였을 때 교육을 담당을 해요. 세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문관은 세자의 왕의 그 뭐랄까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왕에게 정치적 자문기관입니다. 왕에게 정치적 자문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뭐 왕명을 대신 써주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 따로 뭐를 쓸까? 경연. 왕한과 경연과 관련된 경연에 참여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왕을 교육하기도 하고 경연을 실시하기도 하고 뭐 왕명을 대필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으니까 2개씩만 쓸게요. 자, 예문관, 교서관, 승문원, 성균관, 상서원 이건들은 안 들어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되게 내용이 심플해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심플하게만 아시면 됩니다. 예문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금의 왕의 어명 같은 경, 사명이나 교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돼요. 글을 되게 잘 쓰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예문관에 해당돼요. 왕의 사명이라는 건 어명을 하사한다. 어명이요. 그거 하는 그게 사명이고요. 교지는 뭐냐면 너는 어느 관직에 책봉하느라 어명이요. 뭐 예를 들어 막 그 뭐야 사약 먹고 죽은 장희빈은 뭐 수건에 뭐 책봉하느라 이런 식으로 관직을 줄 때 그 관직이 써있는 어명을 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관직에 이제 사람을 임명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교지는 어떻게 보면 집안의 그 정말 보물 같은 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대대로 막 문중에서 보물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지.
그러니까 뭐 어명이라던가 그런 관직을 쓴 그런 교지를 작성하는 게 예문관. 어렵지 않아요. 예문관은 왕의 사명과 교지를 작성한다. 교서관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교서관, 도서관. 그러니까 왕실 도서관이에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 글씨가 안 써지냐. 궁중에 서적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서관입니다. 궁중에 그런 책이라던가 서적 같은 경우를 편찬하는. 그 다음에 승문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승문원은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곳. 사대교린적인 이런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한문을 엄청 잘 써야 되겠죠. 외교 문서 작성하는 거. 이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국의 명나라의 이런 막 외교가 활발했기 때문에 외교문서 작성. 성균관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성균관은 지금도 대학교 남아있잖아요.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죠. 최고 교육기관. 그리고 성균관에 왕자도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왕자도 성균관에 무조건 기본으로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최고 교육기관, 인재양성기구. 상서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왕이다라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국왕의 그런 인증 물품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어떻게 쓸까요? 국왕 인증 물품 관리? 그렇다면 국왕의 인증 물품은 무엇이 있느냐? 그런 국세 있잖아요. 도장. 국왕의 도장. 그걸 옥세라고 하죠. 국세보다는 옥세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암행어사 출도할 때 그 마패 있잖아요. 그런 마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그런 마패라던가 이런 국가 업무를 하는 그런 패를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 그런 부패라던가, 그리고 수령이라던가 관찰사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도끼가 있어요. 도끼 모양인데 근데 웃기죠. 정말 도끼처럼 생겼어요. 그럴 걸 절월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 절월 등 이런 것들 국왕의 인증 물품, 그러니까 국왕이 하사하는 그런 물건이라던가 뭐 마패라던가 옥새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상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춘추관 항서무, 지금 칸이 모자라서 옆에다가 썼어요.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는 곳이죠. 뭐 길게 쓸 거 없어요. 역사 편찬.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을 역사를 편찬하는 곳. 한성부는 한성의 수도 치안과 관련된 거. 그냥 한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게 한성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조선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추가를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요렇게 심플하게 일단 외우시고 요 정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시험을 대비하려면 좀 암기는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역시나 이 양사, 대간 부분 시험에 잘 나오죠. 3사는 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 3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의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와 관련해서 고려시대에는 단순 회계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언론기관이다. 이런 3사 중요하고, 그리고 승조원과 의금부는 왕의 직속기관으로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정부는 국정총괄.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고요. 나머지 업무들은, 나머지 기관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성부는 뭐 수도 치안 뭐 이런 거, 춘추관 이런 거 다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위에 있는 부분 의정부, 승정원, 의금부 이런 3사, 그리고 이런 6조의 업무들 이런 거. 6조는 뭐 의정부가 삼정성 합의제로 국정을 총괄한다면 6조는 행정을 담당을 하는 거죠. 행정 실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각종 짜잘짜잘한 이런 행정 실무를 맡아서 한다. 그래서 그 조선의 중앙관제는 사실 요건데 여러분 딱 필기 딱 해주시고 좀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